듣고 싶은 한마디, 힘이 되는 말. 마음의 체력을 길러주는 한마디. 1. 마음의 사계절을 겪어내는 연습. 살아가다 보면 큰 소리로 화를 낼 때도 있고 통곡하며 울 때도 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고 넋을 놓고 멍하니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허탈함에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희노애락 애오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마다 이 7빛깔 감정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마음의 사계절을 겪으면서 한 뼘씩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들은 노크도 없이 마음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꿈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듯 감정은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크게 요동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둘째, 마음의 여유를 더하는 요령. 생텍쥐페리는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짐을 얼마나 싸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의미나 기대감 없이 여행길에 오른 사람은 얻어올 수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빈틈없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가는 사람은 기대만큼 행복을 담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생텍쥐페리가 말하는 가벼움은 적당함입니다. 적당한 마음가짐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비로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행복을 잘 담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가장 소중한 여행입니다. 가볍다 못해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인생을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세운 삶이나 목표, 커리어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늦은 시간까지 공부나 업무에 매진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독하다고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나에게 있어 행복은 무엇인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놓칩니다. 반대로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민들레를 보지 못하고 어떤 것을 먹어도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며 친구들의 고민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올레길을 거니는 가벼운 트레킹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가벼운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고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주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바람과 온도, 작은 꽃송이의 아름다움, 친구와의 진정한 소통,
삶의 의미와 기쁨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삶이 버겁거나 너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적당한 무게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행복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놓아줄수록 다가오는 행복. 행복은 따뜻한 봄날에 떨어지는 벚꽃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벚꽃비가 내리면 꼬마들은 떨어지는 꽃잎을 잡기 위해 열심히 손을 저어 봅니다. 쉽게 손에 들어오는 벚꽃은 거의 없습니다. 행복도 그러합니다. 행복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텅 빈 공허함 뿐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주변의 행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행복을 찾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다시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듯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치고 힘든 내 모습을 보았을 때는 가만히 멈춰서서 자신을 믿고 돌봐주세요. 그럼 어느새 낙원의 파랑새가 나에게 먼저 날아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넷째,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을 때. 누구도 자발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태어난 후에 걷고 말하고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삶의 목표 또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아직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목표를 알고 태어났다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실제로 우리는 태어나서 학생으로 10여 년을 보내고 어른들의 요구에 따라 적당한 목표를 적어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확립하고 방황 없이 완만한 인생을 여행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아인슈타인도 세상의 수많은 인생 멘토들도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이자 한 번뿐인 이 삶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성취 경험들을 쌓아가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는 일에는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은 내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펑펑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이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방황할 때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길을 찾지 않으면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방황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끝은 결국 내가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일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자발적으로 지구에 온 방문객이지만 동시에 각자 삶의 주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5번째,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 먼저 핀 꽃이 먼저 진다. 어떤 이는 25세에 CEO가 되어 50세에 죽고 어떤 이는 50세에 CEO가 되어 90세에 죽는다. 버락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각자 자신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주위의 사람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결혼을 앞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의 연애가 실패였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결심한 사람을 만나고 보니 그 시간이 모두 이 사람을 가장 적절한 때 만나려고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어른들이 연애를 여러 번 해보는 것도 필요해 라든가 아픈 연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라고 말한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이 겨울에 피는 동백꽃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색깔과 향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가장 적절한 때에 활짝 꽃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